전 세계적으로 자연은 단 한 번만 나타나는 아주 희귀한 생명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단 한 번 태어나는 동물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세요. 1. 눈이 3개 달린 뱀. 호주. 2019년 3월 호주 노던 준주의 공원 관리원들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진 새끼 카페투 비단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실제로 기능하는 3번째 눈이 달린 뱀이었죠. 다윈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험프티두라는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이 뱀은 길이가 약 40cm였고 금세 몬티파이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두개골 2개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엑스레이 촬영 결과 눈구멍이 하나 더 있는 단일 두개골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희귀한 기형은 아마도 초기 배아 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의 브라이언 프라이 교수는 이 3번째 눈이 흡수된 쌍둥이의 흔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충류에게서 가끔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렇게 극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몬티는 돌연변이 때문에 먹이를 잘 먹지 못했고 몇 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관리원 네이체토는 이 뱀이 야생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뱀의 기이한 모습과 근처 마을의 독특한 이름 덕분에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몬티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우리에게 1000년 동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자연의 가장 예상치 못한 실험, 그 경이로운 순간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린 제미나, 미국. 다음은 다른 어떤 기린과도 다른 삶을 살았던 제미나입니다. 로스차일드 기린인 제미나는 1986년 7월 16일 샌디에이고 와일드 애니멀 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살 때 산타바바라 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 3살이 될 무렵목의 3번째와 4번째 척추뼈 사이가 심하게 휘기 시작하더니 결국 거의 직각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척추뼈들이 서로 붙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의사들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살 때 넘어진 적이 있긴 했지만 기형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죠. 제미나는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해서 키가 약 4m까지 자랐고 동물원의 다른 기린 무리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혀가 더 짧고 옆시야가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방식으로 먹이를 줘야 했지만요. 1991년에는 새끼를 낳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폐렴으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미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특히 신체적 다름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ABC 방송의 미라클 워커스에 출연했고 2007년에는 산타바바라의 7가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제미나는 2008년 1월 9일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동물원 기린의 평균 수명보다 거의 6년을 더 산 것입니다. 제미나의 뼈대는 동물원의 디스커버리 파빌리온에 일부 전시되어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동화책 목이 비뚤어진 기린, 제미나를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키 큰 포유동물에서 작은 거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종은 공룡보다 더 오래되었고 참새보다 더 무겁습니다. 3. 웨타풍가. 뉴질랜드. 뉴질랜드 고유의 거대 웨타 11종 중 하나인 웨타풍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입니다. 성체 암컷은 몸무게가 약 34g까지 나가고 기록상 가장 큰 개체는 약 70g에 달했습니다. 몸 길이는 거의 10cm까지 자라며 다리를 펼친 길이는 20cm가 넘습니다.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웨타풍가는 온순하고 날지 못하며 움직임이 느립니다. 카라카, 카라무, 마오에, 코에코에와 같은 뉴질랜드 토종 식물을 먹고 살죠. 이 곤충들은 약 1억 9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심지어 투아타라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육상 포유류가 없던 환경에서 이들은 생태계에서 설치류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진화하여 씨앗을 퍼뜨리고 식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북섬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서식지 파괴와 쥐나 고양이 같은 외래 포식자들 때문에 본토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는 리틀 베리어 섬에만 남아 있었죠. 2012년부터 오클랜드 동물원과 환경보존부는 하우라키 만의 포식자가 없는 섬들에 6,000마리가 넘는 웨타푼가를 방사했습니다. 웨타푼가라는 이름은 마오리어로 거대한 곤충과 추함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뉴질랜드 자연사의 타운가, 즉 문화적 보물이자 회복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이루겜 곰. 2018년 러시아가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댄 알타이 산맥 깊은 곳에서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60여 년 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던 창백한 털을 가진 곰이었습니다. 이 곰이 바로 사이루겜 곰입니다. 사이루겜 국립공원의 이름을 딴 이 보기 힘든 곰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아 전설 속의 동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투어 그룹인 카이츠 트래블이 이 지역의 흔한 불곰과는 확연히 다른 금발털의 하얀 발톱을 가진 곰의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이 곰은 수목한 개선보다 높은 고산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마주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목격 이전에는 2015년에 발견된 오래된 발자국과 굴이 존재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누구도 이 동물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죠. 이번 재발견은 이 종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보존과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진 지역 중 한 곳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곰 한 마리가 자연은 여전히 비밀을 품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천년에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조용한 영국의 한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돌연변이를 가진 아기 오리 한 마리가 등장해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딱 10초짜리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멋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오, 다리가 4개인 오리. 2007년 2월, 영국 햄프셔의 와라위 오리 농장에서 스텀피라는 이름의 아기 오리가 부화했는데 너무나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의 오리처럼 다리가 2개가 아니라 4개였던 거죠. 정상적인 다리 바로 뒤에 도단한 여분의 2다리는 걷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마치 안정장치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걱정에도 불구하고 스텀피는 잘 적응했습니다. 주인인 니키 제너웨이는 스텀피가 먹이도 잘 먹고 문제없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분의 다리가 식물에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텀피만을 위한 맞춤형 울타리도 만들어 주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지만 예측할 수 없는 동물 발달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6. 일렉트릭 블루 가재. 플로리다 남부의 민물 개울에서 발견되는 일렉트릭 블루 가재, 다른 이름으로는 에버글레이즈 가재는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생생한 놀라움 중 하나입니다. 야생 가재는 보통 주변 환경과 섞이기 위해 칙칙한 갈색이나 황갈색을 띠지만 이 눈부신 파란색은 희귀한 유전적 돌연변이와 수년간의 선택적 교배 덕분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붉은색과 노란색 색소를 줄여서 파란색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도록 만들죠. 세인트 존스강 동쪽 지역과 에버글레이즈 및 플로리다 키스 전역이 원산지인 성체 일렉트릭 블루 가재는 몸 길이가 약 10에서 13cm까지 자랍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청소부 동물로 조류나 썩어가는 물질, 작은 수생 생물을 먹고 삽니다. 작은 수조에서는 호전적일 수 있지만 넓은 환경에서는 잘 지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 의해 최소 관심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종은 여전히 서식지 파괴에 취약합니다. 수족관에서의 인기를 넘어 유전 및 생태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기도 한 이 가재는 진화가 때로는 이렇게 눈부신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조에 있는 모든 것과 싸우려 들더라도 이 공격적인 일렉트릭 블루 가재를 반려동물로 키우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의용닭. 베트남. 베트남 북부 하노이 외곽에는 너무나 희귀하고 외모가 인상적이어서 한때 왕족에게만 허락되었던 새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에통타오 닭, 일명 용닭입니다. 흥앤성의 동타오 마을이 원산지인 이 닭은 마치 사람의 손목만큼 굵고 비늘로 덮인 붉은 다리로 유명하며 힘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수컷 동타오 닭은 몸무게가 최대 약 6kg까지 나가고 암컷은 평균 약 4.5kg입니다. 하지만 이 닭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커다란 다리 때문에 자연 부화가 거의 불가능해서 알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화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닭은 베트남의 설날인 땔 기간에 인기 있는 고급 요리입니다. 풍부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 덕분에 그 고기는 킬로그램당 25,000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번식용 한 쌍은 무려 340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4개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동물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그 2배인 채로 태어났거든요. 8. 다리가 8개인 염소. 2014년 크로아타에서 모든 생물학적 예상을 뛰어넘는 염소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옥토고트라는 별명이 붙은 이 염소는 다리가 8개였고 암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들은 이 특이한 형태가 임신 중에 덜 발달한 쌍둥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옥토고트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만약 첫 주를 살아남는다면 최대 3년까지 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2023년, 이번에는 필리핀 보홀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다리 8개 달린 염소가 태어나 현지인들과 과학자들을 다시 한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이 상태는 디피구스라고 알려진 희귀한 발달장애로 골반과 다리가 복제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자, 이제 헛간에서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과학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고양이를 만들어냈다면 어떨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9. 녹색으로 빛나는 고양이.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연구. 2011년 메이오 클리닉의 과학자들이 일본의 야마구치 대학교와 협력하여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반려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에이즈, HIV와 매우 유사한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FIV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의 일부였습니다. 연구원들은 고양이 난자에 2개의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하나는 해파리에서 가져온 것으로 자외선 아래에서 녹색으로 빛나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다른 하나는 붉은 털원 숭이에게서 얻은 타닌키피라는 유전자로 렌티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가 빛을 내는 것은 유전자 편집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죠. 실험 결과, 이 고양이들의 세포는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FIV에 대한 저항성을 보였고, 이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인간 에이즈의 많은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은 미래의 치료법 연구에 귀중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윤리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들은 건강하게 지냈으며 어떠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희귀한 생명공학과 바이러스학의 결합은 바이러스 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세계 최초로 자연적으로 빛나는 고양이 수호자를 탄생시켰습니다. 10. 헤이케가니, 일본. 일본 해안에는 등껍질에 사람의 얼굴과 같은 무늬가 있는 희귀한 개, 헤이케가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특징은 1185년 겐페이 전쟁 당시 타이라 가문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노우라 전투에서 패배한 많은 무사들은 어린 안토쿠 천황을 포함하여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영혼이 이 개들을 통해 살아남아 그들의 맹렬한 표정이 각 개의 등껍질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헤이케 이야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980년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헤이케가니를 소개하며 어부들이 얼굴 모양의 등껍질을 가진 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살려주었고 이것이 무심코 그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생물학자 조엘 마틴은 이 개들이 너무 작아서 식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등껍질의 주름은 근육 부착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은 게 종에서 흔히 발견되고 심지어 화석에서도 발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헤이케가니는 콰이단부터 현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문화, 영화, 게임에 등장하며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전설이 하나로 합쳐져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희귀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전설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십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선언된 생물이 갑자기 야생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1. 파툴라 달팽이. 한때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몸 길이가 약 2.5cm 미만인 작은 폴리네시아 나무 달팽이 파툴라 토이베아나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역사적인 귀환을 했습니다. 무레아 섬이 원산지인 이 희귀한 달팽이는 1980년대 다른 침입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포식성 장미늑대 달팽이가 오히려 토종 달팽이 개체군을 전멸시키면서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브리스톨, 세인트루이스의 동물원과 보존 단체들이 얼마 남지 않은 개체를 구하기 위해 사육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파툴라 토이베아나를 포함한 2만 1000마리가 넘는 달팽이들이 이 지역의 4개 섬에 조심스럽게 재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연구원들은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표시가 없는 성체 파툴라, 토이베아나 달팽이들이 야생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야생에서 태어난 세대였으며 무척 추동물 종이 야생에서 멸종 상태를 벗어나 돌아온 첫 사례였습니다. 만약 40년 넘게 멸종되었다고 선언된 달팽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종이 여전히 어딘가에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12. 검은 눈썹 미라부리.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콩고 민주공화국 남동부의 희귀한 새검은 눈썹 미라부리는 1950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하지만 2023년 9월 29일 보존가 마누엘 웨버가 이끄는 팀이 우펜바 국립공원의 카부에 호수 근처에서 8마리의 무리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웨버가 촬영한 사진은 이 종을 야생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으로 2024년 12월에 발표되어 이 희귀한 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1928년 조류학자 제임스 채핀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 새는 1927년과 1950년 사이에 불과 몇 차례의 목격 기록만 있었습니다. 더 흔한 미라부리와의 유사성 때문에 분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여전히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 의해 정보 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검은 눈썹 미라부리의 재발견은 밀렵과 서식지 파괴와 싸우고 있는
우펜바 국립공원에서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훌라 얼룩문의 개구리. 훌라 얼룩문의 개구리는 2011년 11월 15일 이스라엘 북부 훌라 계곡에서 재발견되어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40년대에 처음 기술된 이 종은 1950년대 훌라 습지에 물을 빼는 환경 프로젝트로 인해 자연 서식지의 95% 이상이 파괴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6년 이 개구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 의해 공식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등재되었고, 이는 양서류 중 최초로 그런 지정을 받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원관리원이 순찰 중 살아있는 암컷 한 마리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추가 탐색을 통해 약 12,000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지역 내에서 더 많은 개체들이 발견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유전자 분석 결과 이 개구리가 단지 희귀한 것이 아니라 라토니아 속의 유일한 생존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이 개구리의 귀환은 새로운 보존 노력을 촉발했습니다. 비록 빽빽한 초목 아래 축축하고 토탄이 많은 좁은 서식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이 한때 사라졌던 종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14. 뉴기니 노래하는 개. 늑대의 하울링과 고래의 소리가 섞인 듯한 잊을 수 없는 울음소리로 유명한 뉴기니 노래하는 개는 1970년대 이후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약 200에서 300마리에 불과한 작은 사육 개체군으로만 알려져 있었죠. 이들 모두는 단 8마리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하여 근친 교배에 대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물학자 제임스 맥킨타이어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그라스버그 광산 근처 외딴 고지대로 탐험을 이끌었고, 노래하는 개와 거의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15마리의 야생개과 동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고지대 야생개라고 불린 이들의 발견은 과학적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2018년에 다시 돌아가 3마리의 개체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사육 중인 뉴기니 노래하는 개와 72%의 게놈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 개체군이 사실상 오랫동안 사라졌던 야생 혈통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연구원들이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3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도마뱀 부치였습니다. 15. 블라이드 론다벨 납작도마뱀 부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험준한 블라이드 리버 캐니언 절벽에서 한때 과학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도마뱀 부치가 놀라운 귀환을 했습니다. 1991년 닐스 제이콥슨 박사에 의해 처음 기술된 블라이드 론다벨 납작도마뱀 부치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바위 노두에서 발견된 2마리의 수컷 표본만 알려진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년 이상 목격되지 않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 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의 어린 개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5년 4월, 2년간의 준비 끝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트러스트의 데런 피터슨 박사와 존 데이비스 연구원이 헬리콥터를 타고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20에서 30마리 사이의 도마뱀 부치와 마주쳤고 7마리를 포획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재발견은 이 종의 생존뿐만 아니라 독특한 신체적 특징까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